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제56회 기출문제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시무장은 가라는 인물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었고 님의 침묵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만해 한용운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승려이기도 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인데 시무장 서울 성북구 쪽에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어 학회에서 편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만해 한용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했다. 요거는 박은식이 하는 일입니다. 인물로 찾아보면은 우리말 큰 사전은 이극로 선생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일이 되겠고요. 월간지 유심을 발간해서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다. 요게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스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불교를 개혁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중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학자는 이병도라는 학자가 되겠고요. 독사실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진 속의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중일전쟁이 1937년이었어요. 여기 이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고 박영심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 뒤쪽이 되겠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을 쓰는데 30년대, 4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거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태형, 조선태형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1910년대고요. 우리나라를 딱 정복하자마자, 국권을 빼앗자마자 19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태형령을 실시했었던 초반부의 모습이고요.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건 요 다음 시기인 이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문화통치 1920년대라고 보면 되고 회사령, 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락을 다 받고 해야 되는 요것도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죠. 전쟁 영웅들에게 혹은 죽은 일본의 장군이나 병사들에게 참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비슷한 걸로 황국신민서사 이런 거 암송하게 해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요거는 1920년대의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박차정. 최근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활동 발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여성 독립운동가의 숫자가 현저히 적죠. 그건 여자분들이 독립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 인물들이 발굴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박차정 의사가 되겠어요. 총을 들고 있는 동상이 고향에 서 있기도 한데요.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분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로 결성된 이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을 넘어가게 되는데 조선의용대의 부녀 복무단장이 되어서 김원봉이랑 또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여성 단원으로 활약을 합니다. 당당히 총을 쏘는 활동을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요. 쿤룬산, 우리말로는 곤륜산입니다. 여기 전투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입고 이것이 덧나서 광복을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이죠.
여러 가지 활약을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매단체로 결성된 단체가 뭐였냐면 여성 위주의 단체였고요.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거는 박차정 의사가 아니라 신교식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입니다. 대동단결, 우리 일치 단결해서 독립운동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야 돼. 이런 선언을 발표를 한 거죠.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사상의 차이 때문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아주는 활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는 보완회의 활동입니다. 한 뼘의 땅도 일제에 넘길 수 없다. 일종의 이것도 우리의 권한을 지키는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보완회가 하는 거고, 여성 교육을 위해서 배화학당을 설립했다. 이거는 선교사가 하는 겁니다. 캠벨이라는 선교사가 하는 거고요. 교육활동이었죠.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활동도 같이 했던 거죠.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거는 천도교에서 하는 건데, 천도교에서 특히 여기에서 활약하신 분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천도교의 교주로 활약을 하셨던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이기도 하죠.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런 활동도 이 천도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학의 이름을 바꾼 것이 천도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고요. 4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체 나오네요. 요게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대한국민의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입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요 지역은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지역은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간도나 만주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연해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넘어간 한인들이 여기에다가 신한촌이라는 거를 만들고 여기서 한인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맞는 거를 지금 고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정부 형태도 만들어서 독립운동에도 힘쓰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이것은 신민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신민회에서 하는 활동이고, 이 신흥 강습소가 훗날에 신흥 무관학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권업회를 조직해서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요게 우선은 정답인데, 권업회는 신한촌이 조직했었던 자치기구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발행한 신문이 권업신문이 되겠고요. 요것이 정답이고요. 정답 2번이고,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무장투쟁 준비한다. 굉장히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숙무학교 설립은요, 무려 멕시코 지역에서. 여기서도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무장투쟁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요. 한인 비행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한 거는 미주 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인회가 하는 일이고,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는 거는, 요거는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중국군사위원회 접견실이 되겠고,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주석 김구, 장대스랑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김구, 외무부장이 조소왕 선생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그럼 임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거는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요거는 임정의 활동은 아닙니다. 요건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했다. 요거는 천도교
에서 하는 거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했었던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고요. 이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적어주는 강령이 되겠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은 조선어 학회 일이고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한 게 이 임정의 활동입니다. 이 삼균주의를 만든 게 조소왕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6번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대전에서는 향토 예비군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1월 22일 북한의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시도 121 사태라고 그러죠. 이때에 살아남으신 분이 김신조 목사라고 지금도 있는데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백악구간 뒤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청와대 뒤쪽에 가면 이때의 총격전으로 총 맞은 소나무가 남아 있어요. 이때는 1960년대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이고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한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고요.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헌장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1968년입니다.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시행을 하였다. 이것도 노무현 정권이 되겠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권 때가 되겠고요. 언론의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통폐합을 단행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두환 정권 때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헌헌법으로 출범한 땡공화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농지개혁법, 정전협정,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헌헌법은 제일 처음에 헌법을 제정하는 첫 번째 국회가 되겠는데 이 시기는 이승만 시기겠죠. 초반에 이승만 집권기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1강 땡땡땡이 나오는데 이 시기가 이승만 정권 시기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내용을 골라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 일어났던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삼청교육대, 일종의 정신개조? 정치적으로 특정한 거를 배제시키는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압적인 삼청교육대가 설치됐던 건 전두환 정권 때고요.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권 때고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한다. 한일기본조약.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박정희 정권 때인데요. 한일기본조약은 그동안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다가 이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면서 그동안의 과거사 문제를 뭔가 한 번에 청산을 하고 다시 한번 소통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애매하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상당수의 돈을 지원을 받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종잣돈 삼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날에 독립축하금이 정말 애매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돈이 침략을 사죄하는 뜻으로 사죄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다면 과거사 청산이 조금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독립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은 지금도 우리는 그때 이미 과거사를 다 청산을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기본조약이 비준이 되는데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경제개발에 일정 부분 투입을 했었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권 때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 때인데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러니까 친일 행동한 사람들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부정축제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을 한다.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 찾아내서 벌 주겠다라는 건데 친일파 처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승만 정권 때 가장 먼저 진행됐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48번입니다. 가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직접 선거가 아니네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대표 집단이 선거를 합니다. 간선제네요. 직선제가 아니네. 헌법이 이 간선제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은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지금 길죠. 간선제로 대통령 뽑겠다라고 한 거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 반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나는 이 법을 바꿀 생각이 없어. 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 호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해 4월 13일에 전두환이 발표했었던 호헌, 이거 유지하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이 뒤에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1987년 6월 달에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월 항쟁의 결과로 요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선출한다. 직선제를 다시 바꾸는 내용이 나오고 대통령 임기 5년이고 중임 안 된다. 연수도 좀 줄어들었죠. 이거는 이제 가가 발표되고 나서 나 사이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직선제를 획득해내는 민주정권을 획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시기의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죠. 옳은 것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군정. 박정희 때입니다. 처음으로 군정 실시되죠.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을 해서 진보당을 창당한다. 이거는 1956년에 이승만에 맞섰던 조봉암이 창당한 당입니다. 한참 또 앞으로 넘어가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거는 1960년이고요. 이게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죠. 4.19 혁명 얘기하는 거고요.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거는 1979년에 이 부마 항쟁입니다. 이 부마 항쟁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서 이게 마무리되게 되죠. 마지막 5번입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0 국민대회, 이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민주화 운동이고요. 요거의 결과 나 헌법이 수립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의 일들도 시기를 확실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49번입니다.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금융실명 거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금융실명제 한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찾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한 거는 김영삼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도약한다라고 금융실명제도 하고 OECD도 가입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풍덩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맞물려서 결국에 김영삼 정권은 임기 말년에 IMF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1997년에 IMF 맞이하게 되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됐다. 이거는 한참 또 전이에요. 요거는 미군정 시기입니다. 미군정, 독립 직후의 미군정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통일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오죠. 이게 최근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리커처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서울올림픽에 감명을 전했다. 서울올림픽이라고 한다면 88올림픽이에요. 1988년이고요. 그래서 노태우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남북한이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했다. 따로따로 유엔에 각자 가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거 골라주면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평화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했었던 통일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개성공단 조성 사업. 우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서 굉장히 온화한 기류가 흘렀던 시기가 김대중 정권 시기죠. 이것도 김대중 정권 시기에 개성공단이 추진이 되죠.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정상회담이나 공동선언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조절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예요.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한 정부는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이 또 있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50번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56회차 문제풀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